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5월 31일 저녁인데요. 내일부터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고고TV가 6월 한 7, 8일쯤 되면은 개설 1주년을 맞이하는데요. 1년입니다. 주년까지는 아니고 1년을 맞이하는데요. 그동안 고고TV를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 몇몇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근래에 또 고고TV를 시청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내일부터 김종인 비대위가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은 아마 자칭 우파 보수 진영에서는 김종인 대표를 격렬히 공격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환호를 할 것이며, 제 예상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보수 우파 좌파 진보 지형을 허무르고 판을 깨고 다시 정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패러다임을 새로 짠다는 게 아니고 헤게모니를 가져온다는 소리입니다. 헤게모니를. 그런데요. 고고TV가 1년 전에 고고TV 개국연설 하면서 그 막 문자 자자자자자자 음악 올려서 한 게 있는데요. 고고TV는 문재인 정권을 치려고 들어왔습니다. 즉 정권은 우리가 보수 쪽에서 찾아와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었다 하는 것인데요. 제가 유튜브를 1년 정도를 운영을 해보니 제가 다른 그 사칭 우파 유튜브들과 같이 탄핵을 이용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했다면은 지금 아마 수십만의 구독자는 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양심상, 지식인의 양심상 도저히 그렇게 방송을 할 수 없었고, 과거의 구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이 잘못되면 잘못된 거는 비판을 하고,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파를 자랑스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보수, 우파 보수에 플러스 중도까지 가져와야지 총선을 이길 수 있다 한 것이 고고TV 개설 후 1년 동안의 진행 과정이었습니다. 즉 그렇게 추구를 했죠. 그럼 이제 총선이 끝난 지도 건 2달이 다 돼가고 이 참패를 딛고 미래통합당이나 또는 미래통합당 아마 당명 없어질 거예요. 반문재인 세력이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기간은 20개월 뿐이 안 남았고 20개월이면은 1년 8개월이죠. 1년 8개월. 대선은 대선 1년 전에 보통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와서 약 9개월 정도, 11개월 정도 활동하는데요. 11개월 정도 활동하는데 그 전에 대선, 즉 반문재인 세력, 즉 보수 중도 진영에서 확실한 대권 주자를 세우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 대권 주자를 문재인 세력에 맞서서 대선 1까지 당선시키려고 노력할 것인가 하는 것이 김종인 비대위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제가 1년 다 됐으니까요. 왜 고고TV가 이렇게 수입도 없으면서 형격하게 마이너스가 나면서 또는 그 영혼이 피폐해져가고 그 다음에 몸이 고통스러움에서도 이렇게 방송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살아온 60년의 역정과 선거 경험으로는 문재인 정권은 있어서는 안 될 정권이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럽니다. 저는 이제 자칭 정통 우파라 그러는데 그거는 좌우를 떠나서 제가 생각했던 겁니다. 제 주위에는 솔직히 말해서 우쪽 보수 우파보다 진보 좌파 쪽이 많습니다. 제 주위에는 우리가 그 당시에 그런 시대에 학교를 다녔고 그런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지금 현재도 사칭 우파, 저는 그 사람들이 우파 유튜브라고 보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놨고 또는 그 유튜브 진행자들은 자기들이 우파다, 박근혜를 보호하고
박근혜를 사면시키고 박근혜를 위해서 재집권을 하자, 그런 논리였죠. 즉 보수 야권의 반문재인 세력에서 문재인을 물리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대형 유튜버들은. 그래서 고고 TV가 4.15 총선 끝나서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들고 나올 때 그 친구들은 돈벌이 쓰레기 방송이다 하고 이런 지하에 그냥 막 폄하하기 시작했죠. 돈벌이 방송 맞습니다. 우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제가 이제 유튜브에 들어온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 사람들이 빠른 건 뭐냐? 그 사람들이 주로 유튜브에 올리고 호객 행위를 하고 구독자를 늘리고 광고 수익을 얻고 후원을 받고, 그죠? 도네이션을 받고 AS를 걸어놓고 회원제를 가입하고 한 사람들의 주된 논리가 뭐냐? 박근혜를 지키자, 이거였어요. 첫째가 그거고 둘째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이 싫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고 문재인이 싫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벌이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그 사칭 우파 유튜버들은 박근혜를 반대했던 세력을 갖다가 공격을 하면서 돈벌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김무성, 유승민, 그 두 사람이 가장 많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홍문종이라든가 조원진이 같은 사람, 또는 광화문 태극기 부대, 그죠? 김문수, 차명진,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띄우고 구독자 수를 올리고 그랬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도 그런데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 네이버 댓글에 들어가 봐도 그렇고, 다음은 제가 안 보니까 또 제 유튜브에 들어와서도 탄핵 62적, 즉 김무성, 유승민은 안 된다, 이준석도 안 된다, 김세연도 안 된다, 하태경도 안 된다, 그리고 김성태도 안 된다. 탄핵 62적을 때리면은 구독자가 물리고 수입이 괜찮았다, 이런 건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 하면요, 제가 1년을 맞이했으니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한 말씀 드리고 싶어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안 당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탄핵 과정에 참여했던 정치인들은 이런 말을 하죠. 저 조원진, 홍문종, 저거는 사기꾼들이다. 저것들은 홍문종, 조원진 쟤네들은 탄핵을 갖다가 찬성을 했었다. 의원총회에서. 그 다음에 저 친구들은 조원진, 홍문종은 하야를 오히려 주장했었다. 하야를. 그래서 하야를 주장했는데 당내 의견은 하야가 무슨 말이냐? 하야는 안 된다. 수습하다가 안 되면은 탄핵으로 뿐이 갈 수 없다 하고 반대를 했고, 결국은 탄핵 의결에서 국회의원에서 그 탄핵 62 사탄파가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하야와 탄핵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문제가 나오죠. 당시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물론 그 여론이 편집되고 군중들이 미쳐 날뛰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 안 했죠. 원래 대중은 그렇고 국민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국이나 윤미향 사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국민들은 단순합니다. 감정이 앞섭니다. 이성을 가진 합리적인 시선들도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그죠? 노도같이 질풍하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감성입니다. 요번에 코로나가 전 세계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그죠? 악재가 됐죠. 악재가. 문재인 정권에. 어느 정권에도 다 악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국난 극복으로 문재인의 몰표를 줘버리죠. 그죠? 그게 대중의 심리입니다. 그럼 당시에 탄핵 과정에서 10대부터 60대, 70대까지 과무로 쏟아져 나왔어요. 매일매일 쏟아져 나왔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게 있죠. 우리가 1987년 87체제를 만들 적에 물론 그것도 반대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죠? 우파를 자랑스러워하시는 분들. 전두환을 무너뜨릴 적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엘리트층이나 지식인들이나 화이트 칼라가 나와서 무너뜨리기 시작하죠.
그게 탄핵 과정보다 훨씬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탄핵 과정은 몇 개월을 갔죠? 몇 개월을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이 촛불혁명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탄핵은 무조건 잘못된 거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탄핵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어느 선진국에서 어느 중진국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대통령의 사적인 인연으로 사람을 가용했다고 해서 탄핵을 시키느냐 이거죠. 그건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풀 수 있었는데 탄핵을 당했다. 전 국민들이 그랬고 전 언론이 그랬다. 탄핵을 갖다가 동조하듯이 기사를 쓰고 대중을 선동했다. 좌우 진보 보수 언론을 떠나서 모두가 그랬다. 국민들의 생각이 80%가 그랬다. 그러면은 탄핵을 안 시켰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당시에 김병준을 갖다가 국무총리를 시키고 거국 내각을 갖다가 구상하고 임기를 보장해달라 했는데 그걸 갖다가 부정한 게 바로 민주당의 문재인이었다. 그러면 탄핵을 안 시켰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야뿐이 남아있지 않지 않은가? 대다수의 국민과 많은 국민과 문재인 당시의 더불어민주당 야권이 그죠? 양아치 같은 야권이 인정을 안 했으므로 그죠? 그러면은 탄핵을 안 시키면 하야를 했어야 됐다. 하야를. 그럼 하야라는 것은 뭔가? 지금 인터넷 찾아보시고 보시면 하야와 탄핵의 차이점은 거의 없는데 하야를 당했을 경우 탄핵을 당했을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시는데 하야 같은 경우는 말이죠. 우리가 딱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죠. 4.19 학생운동 의거에 의해서 이승만이가 하야를 당했다. 임기를 못 채우고 법적으로 재판도 못 받고 그죠? 인민재판을 당해서 하야를 당했다. 하야를 당하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나라에서 쫓겨나고 그죠? 그 독립운동가가 나라를 건국한 이승만이가 나라를 쫓겨나고 하와이에서 여생을 마치고 평생을 돌아오지 못했다. 이승만의 공과가 있지만 공이 크다 하는 게 우파 보수의 논리니까 그죠? 그러면은 자유대한민국을 건설한 게 이승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승만이 없었으면 김구에 의해서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을 완전하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렇게 되리라고 여러분은 상상 안 해보십니까? 전 김구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승만이를 보자. 얼마가 말로가 비참했는가? 한 번도 이승만이의 말이 살아계실 동안에 하와이로 쫓겨나서 말이 안 나왔다. 그리고 우리가 하야하면은 보통 실각을 말하는 거죠. 실각. 대통령 중에서 실각이 된다. 유고가 아니고 실각이다. 그걸 보시면은 공산국가 소련, 흐르시치보, 브리즈네프 많잖아요. 소련, 구러시아, 소련, 중국, 등소평 봐봐요. 그 다음에 모택동한테 반대했던 또는 모택동 다음에 일어났던 그 중국 국가주석들이 어느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 봤죠. 그런 걸 보고 하야라 그럽니다. 그럼 평생 어떻게 된다? 탄압을 받고 못 돌아간다. 권력에도 못 들어오고 고향에도 못 들어온다. 또 하나는 하야라고 생각하는 건 실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섬찟하게 생각할 게 있다. 이라크의 후세인 그런 게 하야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비아의 카다피 그런 게 하야라 그러는 겁니다. 그 리비아나 이라크 같은 경우는 누구에 의해서 하야를 당했느냐? 법적이 아니죠. 미국에 의해서 하야를 당했다. 비참한 말로를 겪었다. 그런 걸 통틀어서 하야를 그런다. 제가 이승만을 예를 들었죠. 그럼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우리가 보수 우파를 짜놔서 국민이라면 선진 국민이라면은 하야도 시키지 않고 탄핵도 시키지 않고 그죠? 임기를 보장해주고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존재 가치를 부여해 줬어야 했다. 잘못을 뉘우쳤다면은 최순실을 갖다가 국정에 참여시킨 것은 100% 잘못된 거예요. 그거가 변명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박근혜라는 사람은 그 양반은 하야가 뭔지 탄핵이 뭔지 스스로 생각을 했을까 하는 문제죠. 국민과 모든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은 안 된다 했을 때니까 그죠? 안 된다 했을 때니까 물론 거기서 그 좌파가 대한민국 건국의 70년 동안 그 뿌리 깊은 좌파의 그 준동이었죠. 그러면 보시죠. 탄핵을 안 시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야를 시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이 가능했을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웬만한 정치인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과정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지금 현재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지만은 만약에 그 당시에 하야를 당했다면은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어떻게 됐을 것인가? 그죠?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뭐다? 공산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행히 그 박정희 대통령 때에 그것도 뭐냐? 박정희 대통령이 실각이죠. 6.25. 그때는 전두환이라는 군부 세력이고 40년 전 일이니까 군부가 그거를 정권을 장악할 수가 있어서 혼란을 수습을 했고, 그죠?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가 서로 지들이 대통령이 되려다가 전두환한테 당한 거였죠. 그렇죠. 그러면 불과 3년 전, 4년 전에 탄핵 과정에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의 법의 심판과 법의 진행에 따라 탄핵을 안 당했으면은, 그죠? 전제가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모든 국민과 거의 모든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라고 했으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얼버무리다가 한 번에 사과해서 한 번에 전모를 밝혔어야 됐어요. 사과 안 하다가 그 탄핵 과정에 갔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박근혜의 탄핵 과정이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려요. 하야는 물론 안 되는 것이고, 그럼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한다고 하야를 당했다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공산주의가 소련 중공과의 최고 주석들 대통령들 실각당하는 과정이 실각을 당하고 다시는 정권이나 고향에 없다. 오리무중이 되고 카다피나 카다피나 후세인 같은 그게는 그러면서 하야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파 유튜버들이나 사칭이에요. 저는 우파라고 안 봐요. 그 사람들을. 우파라고 안 봐요. 그 진영. 단순히 돈벌이 방송이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되고 박근혜 대통령 곧 사면이 될 거예요. 사면이 돼요. 보시면 알지만은. 그러면은 치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요번에 4.15 총선 때 그 꼴통 숫골 우파 유튜버나 꼴통 숫골 그런 사람을 제외해서 우리가 중도층의 확장으로 나가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따뜻한 보수를 했다면은 우리 스스로 총선에서 이기고 스스로 총선에서 이기고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압박을 가해서 문재인 정권의 압박을 가해서 사면을 시켜주고 명예회복을 우리가 시켜줄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칭 우파 유튜던시 돈벌이 때문에 박근혜를 그런 몇 년을 3년을 빨고 3년을 그렇게 울거먹더니 이제는 모두 도루묵을 시켜버렸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 당시에 하야와 탄핵과 박근혜 대통령의 자리 보존이 어떤 게 맞았겠는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리 보존을 하지 말라 그랬다. 물러나라 했다. 그때 광화문에서 몇 달 동안 외친 것이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 했으니 그걸 듣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야 했는데 안 물러나려고 했었다. 그죠? 그럼 안 물러나려면 야당의 협조, 당시에 민주당 문재인 쪽에 야당의 협조가 있었는데 이것들은 권력 찬탈의 목적으로 절대 협조를 안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럼 당시에 하야와 탄핵 두 가지뿐이 없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야는 탄핵보다 훨씬 더 형벌이고 훨씬 더 인민재판이고 공산사회주의 혁명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야가 됐으면은. 그래 다행히 탄핵이 됐으니 우리가 이제부터 보수나 중도나 또는 극자와 극우를 싫어하는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 사죄를 한다면은 이 대혼란을 일으킨 사죄를 한다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보수는 바뀌어야 되고 중도층을 끌어가야 되고 진보적인 개혁신까지 끌어와서 개혁적인 진보까지 끌어들어와서 정권을 찾는 게 우선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터넷 찾지 마시고 제가 하야의 경우 탄핵의 경우를 설명해 드렸죠. 어느 나라가 탄핵을 합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 선진 국가에서 어느 나라가 탄핵을 하고 하야를 합니까? 없다 이거죠. 제가 다 하야를 설명드린 것은 소련, 중국, 이라크, 리비아 그런 나라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탄핵은 선진 서구 유럽이랑 그죠? 심지어 동부 유럽에도 탄핵은 없어요. 그것도 사회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미국 이런 데는 탄핵이 없습니다. 스스로 용광로 같은 정치판에서 그거를 추스리고
그죠? 용해시켜서 국민들을 안정시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못했다. 그죠?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사탄파 62적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욕을 할 게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야를 막으려고 했다. 하야를.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탄핵으로 갔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또 물을 것이에요. 그렇더라고. 탄핵 찬성표를 안 던졌으면 좋았을 거 아니냐. 민주당이 그 당시에 과반을 못 가져갔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뒤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났을 것이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결론 내드렸죠. 그래서 고고TV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한 보름 있다가 자리를 한번 마련할 텐데요. 자리를 한번 저한테 후원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저하고 소주를 한잔하고 가세요. 제가 일반인으로서의 피를 토하면서 방송하는 것은 돈도 못 벌면서 하는 것은 물론 소주값은 내가 냅니다. 이렇게 하는데 문재인 정권을 갖다가 으로부터 우리가 정권을 안 가져오면은 향후 7년이 가요. 7년이. 지금 상권 분립까지 해서 대법원, 법원은 다 장악돼 있고 대부분 장악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입법부가 거의 3분의 2를 가지고 와서 개헌까지 가능해요. 열성 모자라더라도 하려면 저는 개헌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한 1년쯤 있다 개헌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하고도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 행정부 다 장악했어요. 그럼 얘네가 4년 동안은 막강한 의회 권력을 하고 무소불위로 막가파식으로 가는데 대통령을 한 번 더 한다. 7년을 더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쟤네가 원했던 사회인민적 혁명이 완전히 완성이 된다. 10년 됐는데 5년 더 못하겠느냐? 요번에 보수 국민들이, 중도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그렇게 되려요.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15년 집권한 세력이 있어요? 박정희 한 명뿐이 없어요. 독재 쿠데타, 유신 쿠데타에 의해서. 그 막강한 전두환도 7년, 8년뿐이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15년, 10년 집권을 하게 해줄 겁니까, 여러분? 그 자칭 우파라시는 분들 정신 차리시라고 돈벌레 사기 유튜버 돌아다니면서 코인 쏘면서 후원하면서 미래통합당 죽이고 보수 중도 죽이지 마시고 또 끝에 와서 화를 내죠. 그만큼 절박합니다. 고고TV는.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